정부가 지역 경제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나 되는 지방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선정은 등 곳들, 또 기대되는 효과 집중 분석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 따져보니까 17년 만이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총량. 예, 총량이 그러니까 그린벨트 총량제인데 그게 2008년에 정해졌는데 이게 17년 만에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확대를 시키는 건데 주로 이제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15곳을 그린벨트 지역 규제 해제를 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 중요한 지역을 보면은 대전 강주에 있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대전의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또 부산의 제2 에코 델타시티 같은 이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15곳을 정해서 지금 해제를 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데 이것은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했죠. 그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방안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 후속 조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충청, 호남, 영남권이 두루 망라가 됐지만 이른바 부울경 지역이 좀 많이 선정됐어요. 자, 어떤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럼요. 물론 절차를 거쳤죠. 일단 전체 15곳 중에 10곳이 부울경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죠. 또 정치이색 얘기 나오나요? 근데 어차피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산권이 3건, 울산권이 3건, 창원권이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선정 절차는 크게 3단계를 거쳤습니다. 3단계. 네, 3단계 거쳤는데 처음에 6개 권역에서 33곳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을 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전문기관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33곳이 응했네요. 일단 신청을. 그렇죠. 신청을 한 거죠. 33개 중에서 15개를 뽑아낸 거죠.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먼저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서는 항상 심의를 거칩니다. 이런 네. 것을 심의를 거쳤고 또 이번에 국무회의까지 3단계 절차를 거쳤죠. 그러니까 투명한 절차네요. 투명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 기준은 아무래도 사업 계획이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확실한 디테일이 있는가?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이게 그냥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 청사진을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큰 기준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볼 것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공항 지어놓고 고추 말리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어차피 다 이제 예타도 일부는 예타도 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 그린벨트를 해주는 것이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봐서 선정을 한 것이죠. 네. 어떤 지역이 많다는 거 하지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번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얼마나 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15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비를 27조 8천억 원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부산 강서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제2 엘코 데이터시티 사업 이 프로젝트가 11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네요.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 근로자들도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건축 현장, 건설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다 건설이 되면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또 생산품을 또 제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따져보니까 한 124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지금 추산이고요. 그러니까 넣는 돈의 한 5배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38만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는 돼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그 산업단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 항상 대두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땅값이 또 엄청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땅값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필요하면 묶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땅히 그래야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살 길이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도 절실한 얘기입니다.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최상목 그 대행은 경제 정책 전문가죠. 그래서 특구 각 지역에 이제 특별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은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구가 중요하고 특히 지금 글로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는데 특구에 대한 지원을 하면은 지역도 살고 전체 우리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개발을 할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안의 해상풍력 집적하단지는 3월까지 절차를 다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거요. 달까지 끝내겠다는 다 거죠.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안하고 안성 간에 지금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있어요. 이게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 사업도 협의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고 또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소,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강함이 속도 있게 한다는 거죠. 투자 특급 열차. 네, 투자 특급 열차를 달리도록 해서 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말고도 그 외에도 전국 곳곳에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이번 그 조치가 그린벨트를 푸는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물론이죠.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 각 지자체들이 수건 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곳 정도의 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또는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 주민들의 복지나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 활성화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에는 첨단 사이언스 파크, 뭐 또 대구 달성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지역 수건 사업이란 거죠?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그 주민들도 반기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네. 지역 수건 사업은 뭐 어떤 정치적인 그 여야 구별 떠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